네, 안녕하십니까. 레드플라이에서 온 하정훈이라고 합니다. 전 한국 사람이고요.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은 상해입니다. 일단 저기 만나 뵙게 해서 감사하고요. 스피치 시작하기 전에 사실 처음에 패션협회에서 제안을 받았을 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좀 오고 싶지가 않았었습니다. 첫 번째는 보수적인 단체라고 들어서 제가 말을 예쁘게 잘 못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모르겠다고 생각을 솔직히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미 많이 늦은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하는 어떤 변화에 대한 얘기가 실제로 여기 계시는 마음의 전달이 안 될 것 같다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두어 번의 요청을 제가 받고 저에게 20분이 주어진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과 제가 지키고 전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제대로 보일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고, 저는 그 관점을 일단 진실이라는 단어로 좀 풀어내고 싶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실제로 눈과 귀가 많이 막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풀어나가는 관점에 대해서 이해를 쭉 하시다 보면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변화해야 하고 어떤 부분을 좀 제대로 인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정확하게 풀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앞에 계시는 두 분 중국 분들이 워낙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주셔서 솔직히 제가 이렇게 무겁게 이야기를 꺼내는 게 좀 걱정되긴 하는데, 여기 계시는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고 젊은 분들께서는 정말로 우리 옆 나라가 어떤 변화를 지금 가지고 있고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는지를 좀 제대로 직시하는 그런 프레젠테이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좀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레드플라이라는 회사는 중국 내에서 거의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수많은 글로벌 회사들과 수많은 지역적 강자들을 중국에 가지고 들어와서 브랜딩과 컨설팅과 마케팅과 채널링과 모든 종합적인 컨설팅을 해서 실제로 수많은 성공 사례들을 만든 회사입니다. 저희는 일반적인 마케팅 회사랑은 전혀 다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일반적인 마케팅 회사가 생각하는 마케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국과는 굉장히 잘 맞아떨어졌고, 그래서 아마 저희 회사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저희는 세그멘트 분석 같은 건 안 합니다. 세그멘트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희는 무엇에 집중하냐? 소비자에 집중합니다. 소비자는 세그멘트로 나눠질 수가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움직이며 그들이 어떤 현상을 가지고 마지막에 이것이 어떤 트렌드로 반영되는지를 끊임없이 연구하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죠. 나는 물건을 살 때 내가 뭘 사고 싶어서 사는 거지 어떤 세그멘트나 환경에 의해서 물건을 구입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냥 길을 가다가 어떤 물건을 사던 어떤 방송에 노출이 된 물건을 보고 그걸 구입을 하던, 그것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 우리가 집중해야만 볼 수 있는 관점이고, 그들이 모였을 때 사회적인 현상이 되고 그것을 정확하게 직시해야 트렌드, 미래에 뭐가 올지를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여기 어떤 마케팅 종사자들이나 패션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소위 마크로 아날리시스라는 관점을 통해서 큰 것부터 분석해서 조그맣게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를 풀어낼 수 있을 뿐이고 그것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는 바, 저희는 통찰력, 현상, 트렌드라는 세 가지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2006년도에 처음 회사가 만들어지고 여기 보시는 브랜드들 포함 약 80여 개의 포춘 500대 회사, 저희가 지역적 강자라고 불리는 그런 회사들을 컨설팅했고 브랜딩했고 채널링했고, 실제로 그들을 전혀 없는 무의 상태에서 최고의 석세스 케이스까지 만들어 본 그런 경험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실패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례들이 훨씬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꿈꾸고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의 마케팅이 특히 중국과는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적 강자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핏빗, 그 뒤에 오는 블랙모어 같은 회사는 미국이나 호주에서 이미 굉장히 크게 알려진 회사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이들이 처음 진출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지 그런 것들을 몰랐다는 거죠. 요 근래 들어 저희가 한국 회사들을 컨설팅하고 돕기 시작했는데 파리바게트, 그리고 잘 알지 못하실 것 같은데 우주라는 회사, 얼마 전에 배용준 씨가 있는 키이스트에서 투자한 화장품 회사입니다. 중국에서 6개월 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고요. 저희가 이 어카운트를 맡아서 성공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 한마디로 저희 회사에 대해 설명하면 G2C라고 얘기를 합니다. 글로벌 투 차이나. 전 세계에 있는 어떤 브랜드든 저희가 중국에 가지고 들어와서 중국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는 게 저희 의지입니다. 오프너를 두고 며칠을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뭘 가지고 20분을 내가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러다 샤오미라는 브랜드를 하나 가지고 나오게 됐는데, 아마 한국에 계시는 분들도 이제는 샤오미에 대해서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 이건 모르셨을 겁니다. 샤오미는 지난해 6분기 동안 단 한 번도 핸드폰 판매율에서 1위를 떨어뜨린 적이 없는 회사라는 것까지는 아셨을 텐데, 올해 1분기 때 3위로 떨어졌고요. 아마 2분기 때 5위 밖으로 밀려날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출이 20조짜리 회사예요. 매출이 20조면 우리나라의 10대 기업인 한진그룹하고 맞먹는 매출액입니다. 어마어마한 회사고요. 레이진이라고 마윈과 마화텅의 바톤을 이어받는 중국 최고의 경영자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이끄는 그룹이고요. 거기에다가 매출액을 기준으로 약 5%, 우리 돈으로 1조씩을 마케팅에 쏟아붓는 회사인데 발을 하나 삐끗했더니 트렌드에서 밀려나고 있어요. 이게 중국이라고 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중국을 다 깨부셔야 된다. 중국에서 매출 20조를 하는 로컬 기업, 최고의 CEO와 최고의 6명의 파트너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도 트렌드를 못 따라가면 바로 밀려나가는, 한 분기 만에. 이런 나라에 우리나라가 들어가서 1조 5조 매출액 하는 회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 저는 필요 없어요. 국내에 가지고 있는 거 그냥 갖다 가면 돼요. 다 망하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를 전 정말 진실되게 이야기하고 싶었고, 그들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정말 풀어서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빨리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저 또한 8살 때 해외에 나가서 7개국에 살면서 중국이 7번째 나라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메이드 인 코리아의 가장 큰 문제가 특히 중국 시장에서 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2년도에 마스크팩 5개 브랜드 중에 5위까지가 다 우리나라 회사였습니다. 2013년도에 2개가 빠져요. 2015년도에 3개가 빠집니다. 아마 올해 넘어서면 1위부터 5위까지의 마스크팩 브랜드에서 우리나라는 다 빠질 거라고 저는 감히 예측합니다. 그 이유를 아시는 분? 2012년도에 마스크팩이 잘 된다는 소문이 돌자마자 우리나라에 있는 5위의 회사들이 막 찍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마스크팩을. 그리고 중국에 가져가서 한국 1위 상품,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상품 막 팔아 제끼죠. 중국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죠. 소비자들을 우롱한 겁니다. 중국 소비자들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화도 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하고 경쟁하고 유럽 기업하고 경쟁하는 줄 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기업보다 조금 나은 정도로 중국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특히 먹는 거, 얼굴에 쓰는 거, 몸에 바르는 것 등등을 중국 기업들이 워낙
깨끗하지 않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대체제 정도로 우리나라 물건들을 썼던 거지 절대로 우리나라 제품이 일본 제품만 퀄리티가 있다고 생각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그럼 마켓이 뒤집어졌죠.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는 제품이 주는 가치가 그냥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빠르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마 패션 종사자들이니까 나는 좀 괜찮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성 많이 하셔야 돼요. 10년 전부터 동대문 가짜 브랜드를 가지고 들어가서 2배, 3배 팔아 제끼고 요 근래 들어서 한 5년 동안 우리나라 떨이 제품, 재고 제품 쌓아다 가져가서 국내에 최신 유행하는 제품으로 팔아 제끼고 중국 소비자들 바보 아니죠? 왜 남의 나라는 안 하는 짓을 도대체 우리나라의 이런 업종에 종사하시는 교육 받으신 분들께서 이런 짓을 옆 나라에 하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저 자료는 작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세계 20등. 이것을 보고 그래 20등 정도면 세계 200개 나라 중에 10등 정도 하는 거지 생각하시면 더 이상 할 말 없고요. 이것을 보시고 옆 나라 UAE 19위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는 건가?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 잘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보다 우리나라 브랜드가 못하다는 걸 현실적으로 어떻게 직시해야 하는가? 이게 저는 진실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옆에 있는 보이는 그림은 조금 잘못됐습니다. 이미 중국은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에서 다 뛰어넘었습니다. 일본하고 경쟁을 하고 있고요. 독일 제품하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좀 쓰립니다. 제가 이야기하면서도. 그러나 이게 진실인 걸 어떻게 하죠? 왜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 진실을 바라보지 못할까요? 저는 그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이 언론에 있다고 봅니다. 한류가 도대체 뭐죠? 송중기를 좋아하는 게 한류인가요?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면 한류인가요? 여기 계시는 분들 미드 보시죠? 일본 드라마 보시고 우리 그럼 미드인가요? 그게? 미류인가요? 인류인가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은 그냥 연예인이 좋은 거고 방송이 좋은 거예요. 그것들을 사각지대로 몰아가서 마치 우리 제품 한국 넘버원 베스트 여기 계시는 회사에서 그리고 여기 계시는 대표님들 PR 회사 언론사에 돈 주시죠. 그 돈이 다 어디로 갈까요? 언론사로 들어갑니다. 언론사들은 뭘 하죠? 기사를 내보내요. 이런 기사를 K뷰티 국위선양을 했다. K패션 전 세계를 주도한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있을지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지난 5월 18일 날 여기 보시는 상하이 엑스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뷰티 박람회가 열렸고 4,500여 개가 넘는 전 세계 진짜 나간다 좀 팔린다 하는 회사들은 다 몰려왔습니다. 그 중에서 디스트리뷰터 디터 빼고 우리나라 회사 120개 들어갔고요. 한국관이라고 이름 지은 관 제가 다리품 팔아서 도니까 15분 전체 다 도는데 5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그런 다음날 네이버를 켰더니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K뷰티, 대한민국 화장품 아시아 맹주로 우뚝. 자화자찬 넘어서서 자아도취. 우리가 우리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현재 우리가 몇 등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옆 나라 중국의 발전을 그냥 부러워만 하고 경쟁하려고만 하고 찍어 누르려고만 하면 절대로 우리는 그 나라 가서 성공 못합니다. 그들의 변화라고 표현했는데 크게 4가지로 저는 간추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맥켄지 레포트에서 작성한 중국 인터넷 환경을 찍었을 때 나온 키워드들을 좀 보세요. 2020년 GDP 만불 시대, 말링호, 졸링호, 이커머스, 소비 촉진 정책, 빠르게 더 빠르게. 딱 3가지로 제가 정리하면 중국 사람들은 자부심이 넘칩니다. 중국 사람들은 자신감이 넘칩니다. 2번째, 중국 사람한테 한국은 중요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걸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3번째,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의 ICT, 인터넷 환경을 3년은 앞서갔습니다. 절대 우리나라가 앞서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디지털 트렌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중국이 우리는 눈 한 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성장했는가?
왜 우리는 그걸 그래도 등한시하고 보고 싶지 않아 하는가를 설명하려면 디지털 트렌드를 좀 설명드려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우리나라 아니에요? 중국입니다. 2017년에 우리나라의 80배 되는 영토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망으로 묶일 겁니다, 이제. 중국의 베이징이나 상하이만이 아니라 티벳 고원에서도 라이브로 동영상 시청이 가능한 시대가 2년 안에 와요. 공산당 정책이고 공산당 정책을 만들어 놓으면 그거대로 하는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2년 내에 옵니다. 핀테크, 우리나라 요즘 많은 문제들 가지고 뭐 여론에서도 다루고 정치하시는 분들 맨날 이거 가지고 싸우는데 중국은 이미 3년 전에 시작됐고요. 핀테크는 혁명입니다.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뭐 택시 타고 이거 지불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핀테크 기술 하나로 내가 월급도 받고 투자도 하고 소비도 하고 그냥 모든 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역사적으로 금융을 지배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다는 건 더 말씀 안 드려도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의 디지털 트렌드에는 당연히 국가 주도 정책이 있고요. 중국의 룰이 전 세계의 룰을 만들겠다는 그런 야심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앞서 말씀해 주신 분께서 소셜에 대해서 더 깊게 들어가셨으니까 저는 깊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웨이신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과 웨이보라고 하는 이 플랫폼을 조금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딱 하나 있습니다. 관시죠. 웨이신은 관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웨이신 카카오톡 아니고요. 웨이신 카카오톡 플러스 페이스북 아닙니다. 웨이신은 그냥 중국 사람들의 생활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웨이싱으로 통화하고, 웨이싱으로 메시지 보내고, 웨이싱으로 그룹 채팅하고, 웨이싱으로 돈 내고, 웨이싱으로 돈 받고, 웨이싱으로 택시 타서 돈 내고, 웨이싱으로 투자하고, 웨이싱으로 게임하고, 안 되는 게 없는 그냥 플랫폼의 전부 다예요. 웨이보, 웨이신에서 만들어진 어떤 공유돼야 하는 컨텐츠가 1대 1000, 1대 만으로 앰플리파이 될 때 사용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이해하셔야지 절대 웨이보 트위터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위챗을 위챗으로 웨이보를 웨이보로 직시해야 될 때가 왔는데 아직도 우리는 이걸 이해할 때 이게 뭔지에 대해 생각할 때 자꾸 우리식으로 바라보니까 안 보인다는 거죠, 답이. 중국 전자상거래 규모에 대해서 아까 꼬아란 이사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우리나라의 10배가 넘는 이커머스 경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 세계 1위고요. 또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 이런 얘기를 반대로 듣습니다. 아, 그래도 중국은 인구빨이 있잖아. 중국 인터넷 사용하는 인구 6억에서 7억밖에 안 됩니다. 아직 인구의 반은 인터넷 사용도 안 하고 있어요. 중국의 모든 인터넷 기업들은 아직 외부로 진출 안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수 시장이 너무 커서. 2선 도시 잡았고 3선 도시, 4선 도시 잡고 들어가기 위해서 아직 우리나라 안 온 거예요.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부분이 아까 소셜 4.0이라고 이해하셨는데 제가 중국에 있다가 전 상해에 살고 있는데요. 서울에 오면 3년 정도 과거로 돌아온 기분이 들어요. 진심으로. 중국에서 모든 것들이 가능한데 아직 우리나라에 막혀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 우리나라 아직 화두에도 안 오르는 비디오 커머스, VR 같은 거. 중국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냥. VR이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어떻게 우리 일상에 다가올지에 대해서 상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판단이 안 되시다면 중국에 가보세요. 거기서 VR 기기를 한번 착용해 보시고 미래에 우리가 볼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VR은 밖에 있는 것들을 우리 집으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콘서트를 우리 집으로, 우리가 영화관 나가서 영화 볼 것을 우리 집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또 한 번의 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핸드폰, 모바일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떠한 혁명을 이뤘다면 제4의 혁명이 올 때 대한민국은 어디 있을지 저는 두렵습니다. 왕홍이라는 사람, 따이꼬우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카테고리를 좀 정립해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러면 디지털, 소셜, 이커머스, 그리고 비디오 VR, 여기엔 누가 출연할까요? 왕홍입니다. 왕홍들은 굉장히 특이한 마인드와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파워블로거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크리에이터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연예인도 아닙니다. 그냥 왕홍이라는 집단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차이가 있다면 파워블로거는 어떤 특정 브랜드를 자기가 가지고 보여주는 순간에 파워블로거의 인생은 끝납니다. 왜? 그 사람들이 중립을 지키지 않아서. 근데 중국의 왕홍은 가능합니다. 어떤 브랜드들 자기가 소개했을 때 그것들을 소비자들께서 바라보시기에 절대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얼리 어답터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너무 답답한 게, 컨설팅을 하다 보면 한국 기업들이 전지현 씨한테 수십억씩 주시고 쓰시는데, 이런 분들은 단돈 몇 천만 원이면 우리가 사용해서 웨이보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500만 명하고도 소통이 가능한 사람들이거든요. 500만 명. 우리나라에 100만 명 이상 되는 도시가 제가 알기로 7개? 8개? 5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상상이 되십니까? 한 명이 포스팅하면 500만 명한테 이게 간다고요, 포스팅이.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마케팅을 전략을 세우고 현지화시키고 로컬라이즈하고 자기 브랜드를 띄우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직도 우리나라 연예인 기용해서 한류 붐을 태워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신다. 제가 봤을 때 정말 불가능합니다. 딩이천이라는 친구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웹툰 그리는 사람인데요. 팔로워 숫자가 500만 명입니다. 이 친구가 브랜드 하나 홍보하면 다음날 30만 장이 팔립니다. 이 친구가 그림 한 장 그리면 다음날 그 브랜드가 실검 1위에 오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중국에 수만 명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런 특수한 친구들이. 조금 중간 정리를 해드릴게요. 한국은 먼저 변화를 하기 위해서 중국을 있는 그대로 직시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기업 정책, 기업 마인드, 마케팅 계획 가지고는 중국 들어가서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 갈 때, 유럽 들어갈 때 대미국 전략 세우고 대유럽 전략 세우시는 것처럼 대중국 전략 세워야 되고요. 세상 어느 나라보다 빠른 트렌드를 반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 들어갈 때, 유럽 들어갈 때보다 더 긴장하셔야 되고 더 로컬라이즈된 그런 플랜 가지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 계시는 패션 종사자분들, 대표님들, 중국 관련해서 연구하실 때 본인께서 체득하신 인포메이션을 받으시려면 이런 카테고리 가지고 먼저 스터디하시길 바랍니다. 언론에서 나오는 기사거리 가지고 뭐 한류의 붐을 편승해서 가겠다라는 그런 허황된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중국 기업들이 어디에 에너지를 쏟고 있고 어떤 마케팅을 가지고 성공 사례를 만들어 가는지를 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앞에 나온 이 친구가 한국 사람인 거는 같은데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변론을 하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쓴소리를 해대는데 결론이 뭐지?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답을 드리고자 나왔다면 저는 한국에 있는 수백 명의 똑같은 중국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랑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죄송한 이야기인데 그분들 의견 듣지 마세요. 중국의 전문가는 없습니다. 중국 내에 있는 중국 사람들조차 중국을 모르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 전문가들이 도대체 뭘 기반으로 중국 전문가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지도와 나침반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옛날에 60년대, 70년대처럼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사실이죠. 매 5년에 한 번씩 중국 경제 정책이 나옵니다. 도감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걸 보면 기차가 어디 뚫릴지, 인터넷 스피드가 얼마나 빨라질지, 어떤 도시에 얼마만큼이 투자될지, 문화 산업에 얼마가 투자되고 연예인은 몇 명을 육성하고 중국의 미래가 어디로 가고 있을지에 대해서 그냥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95% 정도 이루어지는 나라가 중국이고요. 100개의 회사를 만나봐도 단 한 회사도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회사를 제가 못 만나봐서요.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BAT. 삼국지 좋아하시죠? 중국은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의 삼국지가 인터넷 환경 내에서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이루어지는 나라고요. 이 세 개 회사가 지난해 한 해에만 70조를 투자했습니다.
O2O, 핀테크, 컨텐츠, VR, AR, 인공지능 이런 분야들의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하는 세 개의 회사고요. 이 회사들이 어떤 그림을 그려 나가는지를 대충 상상해 보시면 중국이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갈지, 그 디지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좀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크로하게 설명 다시 드리면 중국의 경제 정책, 바이두와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어떤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지를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공부하시고요. 4가지 케이스 스터디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고 정말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지를 좀 다루고 싶어서요. 장다이라는 친구입니다. 중국의 굉장히 유명한 왕홍이고요. 웨이보 왕홍 검색하면 1위 항상 올라가는 친구입니다. 올해 나이 23살이고요. 작년 한 해에만 순수익으로 80억에서 100억 정도를 벌어간 친구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패션 브랜드를 가지고. 이 친구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들어보시면 아주 기가 막히실 겁니다. 이 친구가 유명해지니까 중국의 OEM 공장 하나가 컨택을 합니다. 장다이, 너 유명세가 좋은데 브랜드 한번 만들어 볼까? 만약에 저한테 그런 제안이 들어왔다면 저는 바로 디자이너들 고용해서 그림 그리라고 했을 텐데 이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팬들하고 소통을 하기 시작을 해요. 나 이런 제안을 오늘 받았는데 어떤 브랜드를 만들고 어떤 옷을 입으면 너희들이 좋겠니? 집단지성이 발현됩니다. 밑에 팔로워에 꼬리를 물고 수많은 사람들이 디자인들을 올리고 브랜드 이름을 주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그걸 조합해서 하나의 브랜드, 하나의 디자인을 맞춰서 만들어내고요. 매 시즌마다 중국의 현재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트렌드가 바로 브랜드에 반영되는, 수학을 완전하게 거꾸로 공식을 뒤바꿔 본 그런 저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케이스 하나만이 아닙니다. 불과 2, 3년 사이에 이런 회사들이 많이 생겼고요. 샤오미도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모르시겠지만 이런 비슷한 정책으로 성공한 케이스였었습니다. 입소문과 먼저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트렌드를 반영시키고자 했던, 우리가 지금까지는 해오지 않았던 방식으로 패션 회사들, 제가 장담하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 지금까지처럼 우리가 디자인해서 물건 찍어서 중국에 파시면 잘 안 될 겁니다. 잘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10년 안에 아마 많은 분들 제가 못 볼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중국은 트렌드 반영이 빠르고, 이제는 그 트렌드 반영 속도를 중국 내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끌고 나가서 퍼뜨려 보려고 하는 게 중국의 그런 의지다. 소일이라는 케이스입니다. 2015년 9월 달에 만들어진 회사고요. 아이템 딱 하나입니다. 검정 치마. 집에서 입을 수 있는 편한 검정 치마를 만들어 보겠다 해서 디자이너 4명이 모였고요. 불과 1년이 안 된 사이에 지금 매출액이 200억이 넘었습니다. 샵 없고요. 온라인 광고 없고요. 위챗을 통해서만 판매하고 위챗을 통해서만 홍보합니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고 옷을 좋아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회사 규모가 커져서 저희 계시는 분들만큼 디자이너들이 늘어났는데, 왜 이런 브랜드 우리나라 기업들은 생각해보지 않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파리바게트 법인장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는 최고의 브랜드라고 자부하지만 중국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국 사람들이 커피는 스타벅스, 아이스크림은 하겐다즈 먹는다는데 빵은 파리바게트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 회사지만 한류 이미지에 편승할 생각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하고 중국 관계가 좋지만 나중에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브랜드 어떡합니까? 우리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중국 내에서 어떻게 하면 중국 사람이 빵 하면 파리바게트를 떠오를 수 있을지만 연구합시다. 한국 브랜드들이 한류라는 것에 편승하지 마시고 브랜드 하나하나가 어떤 아이덴티티를 살려서 글로벌을 지향하고 중국 내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를 마크로하게 마이크로하게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4번째, 마지막인데요. 우리는 100만 명의 중국 여행객들, 60만 명의 여기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 15만 명의 중국 유학생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관심이 없거나 무시하거나 뭐 이도저도 아니면
장사하고 싶은 그런 정도의 사람들로 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호주의 첫 번째 판매율 1위인 A2 밀크라는 회사 예를 하나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7년 전에 A2 밀크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브랜드였고요. 호주에서조차. 회사가 만들어졌고 좋은 우유를 공급하겠다라는 회사가 새로운 포뮬러를 가지고 도전을 했는데 중국 시장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들이 제일 먼저 집중했던 마케팅 버젯은 요만큼밖에 없는데 이걸 누구한테 써야 될까 고민하다가 나온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호주에 사는 중국 교민들이에요. 호주에 사는 중국 교민 신문에, 교민 TV에, 교민 잡지에 광고를 내기 시작을 했고, 거기서부터 입소문이 났고 따이고 어디 들어가서 사다 팔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해서 작년에 뉴질랜드에 상장을 했습니다. 회사가 7년 만에 3만% 성장했어요. 결론은 우리의 문제는 어떠한 프레임에 갇혀 있는 시각이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는 절대 변화할 수 없다. 제발 언론, 선동하는 어떤 여론에 혼란을 느끼지 마시고 본인들께서 가야 할 길을 먼저 개척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직시한 그 판 위에서 새로운 브랜딩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국의 변화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 전 세계에서 어떤 나라도 도전해보지 못한 걸 지금 도전하고 있고 그 일이 옆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너무나 무지합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많이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관점을 하나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비자로. 중국의 변화에는 주어, 따이꼬, 왕홍이 있고 디지털, 소셜, 이커머스, 비디오는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대중국 정책을 짜실 때 항상 반영하셔야 될 두 가지는 중국 경제정책하고 BAT의 동향이고요. 제가 드린 네 가지의 마이크로 케이스 스터디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 조금은 어떤 조그만 도움이라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영국 캠브리지에서 디지털 전략회의 전략 수업에서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꼭 전하고 인사드리고 내려가고 싶습니다. 디지털 전략,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AI 오늘 이야기도 나왔고 위챗, 소셜 혼란스러우시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딱 한마디셨습니다. Adopt or die. 순응하거나 죽어야 하는. 우리는 지금 한쪽에는 디지털이라는 칼이, 한쪽에는 중국이라는 칼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룰, 새로운 법, 새로운 변화 속에서 순응할 것인지 죽을 것인지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선택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